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서 얘하고 얘를 먼저 해요. 이거 앞에 수가 받아올림이 없네. 590. 590이구나. 7하고 3은 10이네. 그럼 600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걸 굳이 세로셈으로 고쳐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들을 즐기는 아이들이 수를 자르고 붙이고 수를 조작하는 능력들이 키워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암산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풀 1학년 2학기 상권이랑 탑사고력 수학 A1 시작했는데 둘이 연계도 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따풀 개념서 나오기 전까지 부지런히 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1학년 아이 수학 공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DM 드립니다. 아이가 탑사고력 수학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울먹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문제부터 풀어보자고 하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풀 거라고 한 문제를 30분 가까이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 다른 수학 문제집도 비슷하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요. 이럴 때는 기다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타일러서 다른 것부터 풀고 다시 해보게끔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보이면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풀어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집착을 보여서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덮어놓고 다음 거 먼저 풀고 다음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시고 싶은데 되게 엄마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아이가 좀 한순간에 못 푸는 문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네요. 요것도 사실 답이 없고요. 요건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게 되게 이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어서 아이가 지치거나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기다려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학습을 할 때나 개인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많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서 다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우니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해주고 다음에 한번 해보게 하긴 하는데 요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물론 충분히 시간을 주지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오히려 끈기 있는 아이고 그렇게 해도 지치는 모습보다는 막 울먹거리지만 그게 막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도전하는 과정이고 라고 하면 기다려 주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게 두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수학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태도가 있는 아이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쉽게 포기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 반대로는 또 이제 너무 그러다가 지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제 밀당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되 아이가 좀 지치거나 하면 좀 대화를 하고 힌트를 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그래도 마지막에 찾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쫙 해가지고 이제 해봐 따라 해봐 이렇게 보다는 그러지 말고 엄마가 보니까 힌트가 있는데 요 부분 좀 한번 먼저 생각해 봐 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엔 기다려 주지만 필요할 때가 있죠. 물론 이게 과해지면 내가 해볼게 이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욕심이 있는 아이고 해서 수학을 잘하고 싶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힘들어해서 그런 건지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올해 4학년 되었고 겨울방학에 디딤돌 기본 응용 4학년 1학기 과정 2권 풀었고 정답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학하고 4학년 1학기 과정 재상위 S를 하는데 정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따풀 난이도가 최상위 S보다 높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냥 2학기 진도로 기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문제집을 따풀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최상위 S도 못 푸는데 따풀은 풀 수 있을까요? 따풀은 난이도 레벨은 없을까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일단 정답률이 90%가 넘었다고 하시니까 디딤돌 기본과 기본 플러스 응용은 함께 풀리지 마세요. 기본 플러스 응용을 90% 이상 맞는 아이라고 하면 디딤돌 기본 풀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개념서는 개념을 배우는 교재인데 쉬운 문제를 푸는 교재가 아니라고, 저는 개념서가 개념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디딤돌 기본은 그 개념에 대한 쉬운 문제들을 너무 많이 풉니다. 마치 풀면서 외우라듯이,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저는 디딤돌 기본을 아무리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디딤돌 기본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 플러스 응용이 나오기 전에 선택해 본 적은 있지만 기본과 응용에서의 차이가 기본 문제 더 많이 있는 것과 응용 문제 4페이지, 4페이지 더 있는 거의 차이라서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면 그 4페이지에 대한 부분만 잘 가르쳐 주고 잘 배우고 나머지는 거의 스스로 하듯이 그러니까 개념을 가르쳐 주고 이제 문제는 스스로 푸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기본 플러스 응용도 응용의 틀에서 기본 문제가 더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90% 넘게 풀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본 학습은 잘 되고 있는 아이예요. 기본은 잘 되고 있는 아이죠. 그러니까 2권 풀리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앞으로는 기본 플러스 응용만 풀리세요. 그 기초 문제들 그렇게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개념을 익히는 정도면 이제 심화하러 가야죠. 물론 심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응용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디딤돌은 응용 정도의 문제들이 4페이지, 4페이지인데 실제로 케이스 유형은 3개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뭐 문제집을 섞어서 푼다고 생각하고 왕수학 실력편 같은 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응용 해결의 법칙 현재에서 나오는 그런 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심화로 가기 힘든 아이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 같은 책을 풀리고 유형서를 2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기운과 디딤돌 응용은 완전히 똑같거든요. 유형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바꿔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유형들을 접하라고. 그래서 뭐 응용 해결의 법칙 같은 천재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아큐브의 뭐 개념 응용 근데 개념 응용도 이 구성이 디딤돌이랑 너무 비슷해서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형태이고 유형을 좀 연습할 수 있는 문제 2권 정도를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최상위 S가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기본 응용 90% 이상 넘었다는 건 정말로 뭐 틀리는 게 많지 않고 그거 고치면서 아이가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따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따풀과 최상위 S, 최상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따풀을 만들고 따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풀 준심화서라고 하고 판매합시다. 그렇게 안내를 합시다. 실제로 최상위에 준하는 심화서는 아니네요. 심화서 이렇게 하기에는. 근데 저는 사실은
마케팅의 영역 쪽에 설명을 할 때 사실 따풀은 심화서다. 최상위 문제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서 친절한 심화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절한 이것 때문에 준심화서, 그래 준심화서, 심화서 최상위하고 똑같다고 우기면 안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 S와 따풀을 비교해 보자면, 최상위 S와 따풀을 비교해 보자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상단 난이도의 수나 이런 것들이 최상위 S보다 따풀이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맞아요. 준심화서라고 하기에는 난이도 높아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 적어주셨는데 최상위라고 봐야 됩니다. 문제들의 수준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봐. 이렇게 이걸 익혀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봐. 자, 수학 공부는 뭐예요? 수학 공부는 추상적인 규칙을 익히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학습입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화 문제 풀 때 모든 아이들이 기본만 배우면 그 기본을 다 활용해서 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심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논리적인 비약들을 만드는 어떤 특별한 다른 규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특별한 다른 규칙,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을 탄탄하게 배워서 그 기본을 응용해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수학에 유형을 강조하는 이 선생이라기보다는 원리를 강조하는 선생이거든요. 저희 책들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그러면 이 따풀이 유형서냐? 유형서이긴 한데 사실은 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접근하는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책이었던 거예요. 기획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S를 어려워하는 아이도 따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 여기에서 판단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응 하나 하고 유형서를 2권 해주는 거예요. 유형서 2권. 유형서는 준심화서라고 하기에는 준심화서예요. 유형서가 준심화서예요. 어떻게 보면 디딤돌 기응 풀려보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응용 심화 부분 그 4페이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따풀을 해보시라는 거죠. 하나하나를 심화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해보자.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따풀 어려워하면 최상위 S로 바꿔야 하느냐고요? 그건 해보셔야 되는데 워낙 아이들이 다양해서 지금 뭐 따풀 하고 나서 최상위 S가 술술 풀려요. 따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는 최상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최상위가 더 쉽대요. 뭐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데 기획 의도로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것은 따풀은 최상위나 최상위 S를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기획 의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심화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별도의 아이디어들을 잘 배워서 그것들을 익혀서 해결해내자. 그걸 배워보자. 이런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왜 보내죠? 학원을 왜 보낼까요? 한 4학년 이상 되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어서 학원을 보내야겠어요. 학원을 왜 보낼까요?